홍길동님,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인문학이란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 인문학의 정의가 뭐냐부터 이제 되게 정확한 건 아닌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인문학이다. 박사님은 선호하는 학풍 같은 게 있나요? 아니, 저는 뭐 굳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누구를 존경한다, 누군 나의 멘토다, 이런 건 없고, 그냥 학파마다 개성과 특징이 있는데, 다만 제가 싫어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선동적인 지식이랄까, 왜곡되는 것, 좀 너무 한쪽으로 편협하게 되거나 어떤,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에 이렇게 포괄적이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가는 것들을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군인 한 명만 뽑는다면 고마운 질문인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그런 거 절대 안 하고, 제 신조는 그거예요. 항상 누군가에 나 배울 게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군가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봤느냐, 어떤 시점으로 봤느냐,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런 거를 보는데, 가끔 너무 이제 감정이 지나치거나 어떤 뭔 목적성이 지나쳐서 너무 한쪽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을 제가 싫어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롬멜의 능력에 대해서 나치의 선진에 의해 과대평가된 사람이다. 순수하게 능력으로 올라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인간이 순수하게 능력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뭐 능력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 뭐 이런 게 있고, 저 사람은 백으로 올라갔다 해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치의 선전에 의해서 롬멜이 과대평가된 게 아니라 뭐랄까, 그냥 롬멜은 바와 싫어하는 사람들이 갈리고, 롬멜은 자기 목적에서 책을 썼어요. 그거를, 거기는 물론 자기 모습이 과장될 수도 있겠는데 자기가 쓰는 책은 다 그렇잖아. 우리가 그거는 인간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냐의 차이겠죠. 로마사를 공부해보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책. 그 로마사 개설이 나온 게 있고, 몸제네 로마사는 번역하다가 중단된 것 같던데, 이상권은 괜찮고, 아니면 기본의 로마사 보세요. 그리고 차라리 플루타르크 영전 보세요. 플루타르크 영전도 정말 좋아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 아니면 뭐 지난번에 담았던 갈리아 원정기 이런 거 그냥 보시는 게 낫습니다. 신라시대 유럽에서 온 유리아의 발견, 맞아요. 교대 무역했죠. 근데 로마 때는 인도에서 호추도 있고 인도에서는 불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알이 발견된 것은 교역의 증거이기는 한데, 과연 그 교역의 양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 다음에 상업, 여러분 우리가 보부상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 데가 있고 무슨 재벌 체제가 있는 데 있고 다국적 기업이 있는 데가 있어요. 보부상 체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아라비아 유리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부상 체제에서의 무역과 다국적 기업에서의 무역이 차지하는 그 사회의 어떤 추진력이나 역동성이라는 부분은 전혀 다르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무역이 있었다, 없었다, 가난했다. 야, 아라비아 유리잔이 나왔고 엄청 부유했거다. 부유했겠죠. 근데 그건 부자가 부유하고 왕실이 부유한 거고. 메디치 가문은 예술에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한 건가요?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있나요?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결국 부자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또 불만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메디치가도 그렇게 했지만 결국 공화정 생기면서, 공화정 때문에 쫓겨난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지난번 토크멘터리에서 했지만 스페인 군대야, 프랑스 군대야 들어오면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내가 사회 공익적인 것과 이런 빈민구제, 특히 빈민구제만 해서 가지고 사회가 발전을 안 하니까 이런 사회의 전반적인 데 돈을 투자해서 베풀어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었다고들 하죠. 근데 워낙 돈을 풀었기 때문에 예술가 문학가들이 딴 사람은 공격해도 메디치는 공격 잘 안 하지. 샤를세안 때문에 망한 메디치. 아 맞아, 그때 샤를의 침공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피렌체 함락하고 나폴리로 가면서 메디치가 쫓겨납니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메디치 가문에서 지원을 받은 건가요? 다빈치는 좀 못 받았던 것 같고, 미켈란젤로는 메디치가와 정말 깊은 관련이 있죠. 다빈치는 피렌체에서 지원을 쫓겨나는 바람에 그 밀라노의 스포르차 가문의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거의 귀족급 대우를 받고 생활을 했어요. 개인 취향은 다빈치세요? 아니면 미켈란젤로세요? 나는 미켈란젤로도 좋아합니다. 네. 귀족정이라는 게 우리가 사는 그런 귀족이 아니고 도시 귀족이란 말로 도시를 지배하는 피렌체 열 가문, 유력 가문들이 있어요. 그들에 의한 어떤 연합체를 말합니다. 2차 대전 때 패전국인데도 용케저 비싼 예술품을 지켜냈네요. 이태리 로마 문화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유럽의 공용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무지하게 약탈들을 안 하고 가능한 보호하려고 했어요. 피렌체도 폭격도 받았고 요 밑에 있는 마키아벨리 집도 폭격받아 폭파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적에 불났으면 정말 끔찍했겠죠. 그렇죠. 메디치가 중호 최중호님 맞아요. 미켈란젤로보다 도나텔로라든가 유명한 기베르티도 그렇고 르네상스 예술이 피렌체가 시작이 된 거는 정말 메디치가의 지원 때문이었죠. 그리고 아까 라우렌치아 도서관 얘기할 때 얘기 안 했는데 그 도서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메디치가가 돈을 내서 당시 이제 비잔틴 제국이 망하고 나니까 그쪽에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쪽에 있던 그리스 고전 필사본들을 엄청나게 사왔는데 그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아시겠지만 타키투스의 로마사는요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라우렌치아 도서관에 있는 게 유일본일 거예요. 그런 고전들을 가져다가 또 자기 돈을 들여서 필사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소개가 돼서 근대 인문학의 기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메디치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이고 돈 버는 방법이 그리 아름답지 않은 것도 지금 기준에서 보면 고리대금이고 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런 돈을 쓰고 그것이 국가 제도나 권력에서만 투자한 게 아니라 문화라는 측면, 어떤 궁극적인 학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존중을 받아요. 메디치가가 유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같은 사건이 있냐고요.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미켈란젤로나 도나텔로, 아까 기베르티의 작품. 중세 예술에서 르네상스 예술로 넘어올 때의 차이는 엄청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집이 레오 10세 교황이 되고, 그리고 프랑스 왕비까지 배출하고 되니까 피렌체라는 작은 도시의 집안이 프랑스 왕비까지 배출하고 교황 배출하고 그리고 예술과 학문의 역사를 바꿔놨으니까 저 집안 뭐야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레오 10세가 우리는 면제부 팔았다고 해서 악마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태리 사람들 먹여 살려주는 사람이 레오 10세입니다. 바티칸 전하지.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레오 10세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보면 곳곳에 레오 10세고 피렌체의 메디치 궁전이나 저택이나 베키오 궁전과도 레오 10세 동상 있고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로마 땐 잘 싸웠는데 왜 나중에 못 싸웠을까요? 전투를 잘하고 못하는 건 민족성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 문화와 환경과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조건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의 차이겠죠. 면제부 팔아서 바티칸을 지었다. 면제부 팔아서 지은 건 아니죠. 그리고 레오 10세는 죽을 때는 거의 파산 상태였어요. 본인이 기부도 많이 했고 빈민도 많이 먹여 살렸고 사치도 무지하게 했지만은 베푼 것도 많아요. 그래서 끝날 때는 완전히 파산 상태였습니다. 추상적인 질문, 민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족성이라는 건 요즘 DNA 연구가 많이 되니까 DNA 분석을 해서 어떤 민족의 몇 가지 특성이 있다라는 게 밝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민족성이라는 게 정말 없다. 어떤 유전적 이런 혈통 이런 건 없다라고까지 단언은 못하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성이라고 말하는 많은 부분은 그 문화나 환경과 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오래 살아온 어떤 관습이 만들어낸 것이지 이게 사람의 혈연의 내재에서 나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